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첫 번째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기 리톱스가 있습니다. 이 리톱스와 함께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리톱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네요. 리톱스의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분갈이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톱스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크기와 서로 다른 환경에 심어진 리톱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리톱스들은 다른 토양으로 심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리톱스는 10cm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두 번째 화분은 7.5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화분은 5.5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10cm 화분에 심겨진 리톱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톱스는 무기질로만 구성된 흙으로 심겨져 있고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탈피 시기 동안 물을 주지 않았고 탈피가 끝난 후 물을 주었습니다. 뿌리는 잔뿌리 포함 잘 발달되어 있고요. 건강한 리톱스 같습니다. 이 리톱스도 무기질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이 리톱스도 탈피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았고요. 현재 잔뿌리까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리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리톱스 성체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5cm 분에 심겨진 리톱스들입니다.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리톱스는 잔뿌리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기질 60%, 상토 60%를 사용한 흙입니다. 이 리톱스는 10cm 분에 심겨진 리톱스에 비해서 잔뿌리가 잘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잘라진 잔뿌리들이고요. 이 흙은 무기질 60%, 유기질 30%로 구성된 흙입니다. 이 리톱스는 제가 농장에서 사온 리톱스입니다. 이것도 슈더고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온 리톱스도 무기질 60%, 상토 30% 흙처럼 보입니다. 잔뿌리가 아주 발달을 많이 했고요. 이 리톱스도 상당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리톱스가 건강해지려면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리톱스가 잘 자라야 됩니다. 이 리톱스 역시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잔뿌리도 잘 발달했고요. 무기질 60%, 상토 40%인 흙이었습니다. 5.5cm 분에 심겨진 리톱스들은 무기질 흙이 99%, 무기질 흙이 한 1% 정도, 그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5cm 분은 상토로만 심어진 흙입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오, 상토로만 심어도 리톱스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잔뿌리가 아주 잘 발달했네요. 식물은 잔뿌리가 잘 발달을 해야지 건강한 리톱스가 될 수 있어요. 이 리톱스 역시 잔뿌리가 잘 발달했고요.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톱스도 상토로만 해서 심었고요. 5.5cm 분에 심어진 이유는 상토로만 심으면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5.5cm 분에 심었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뿌리가 많이 발달을 했네요. 잔뿌리가 발달을 하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 흡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리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5.5cm 분. 이 리톱스들은 10cm 분에 심겨졌던 리톱스들입니다. 이 리톱스는 7.5cm 분에 심겨졌던 리톱스입니다. 5.5cm 상토만으로 심겨진 리톱스들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0cm, 7.5cm, 5.5cm. 잔뿌리는 유기질 흙이 어느정도 포함된 흙이 많아 보이네요. 리톱스들도 10cm 빈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요. 10cm 리톱스, 7.5cm 리톱스, 5.5cm 리톱스입니다. 여기는 상처도 좀 있고 돌에 눌린 상처, 여기는 전혀 없고요. 여기는 전혀 없고,
역시 5.5cm도 상토만으로 심었기 때문에 돌에 눌린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잔뿌리가 더 많아질수록 물과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해서 리톱스들이 더 건강한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항상 리톱스를 심을 땐 무기질 흙으로만 구성하기보다는 또 유기질 흙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심어주는 게 더 건강한 리톱스를 키울 수 있는 비결 같습니다. 또 무기질 흙의 장점은 분갈이를 계속 안 해줘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료를 봄, 가을에 한 번씩 줘야 되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고요. 무기질과 유기질 흙으로 구성된 리톱스들은 상토가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분갈이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저는 3년에 한 번씩 꼭 분갈이 해주기 때문에 상토나 유기질 흙이 포함된 흙을 분갈이 흙을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건강하죠? 이 리톱스들. 상토만을 힘은 리톱스 잔뿌리들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잔뿌리가 많을수록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물을 잘 흡수합니다. 리톱스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과습에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해볼까요? 새로운 분의 분갈이는 리톱스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선 난석을 깔아주고요. 난석을 깔아주는 이유는 배수를 좁게 하기도 하고 배양토가 밑으로 빠지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유기질 60%, 무기질 40%인 흙으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 분갈이는 리톱스가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리톱스 몸체가 상처 입지 않게 잘 심어줘야 되고요. 리톱스는 뿌리를 커팅하지 않는 게 새로운 뿌리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리톱스 뿌리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지 뿌리가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요. 새로운 뿌리는 잔뿌리가 되겠죠. 습기가 없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리톱스 몸체가 상처 입지 않게 조심조심 심어줍니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상처 입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 분갈이가 끝이고요. 정말 쉽죠? 분갈이. 다음은 레슬리를 분갈이 해볼게요. 레슬리도 마찬가지로 난석을 넣어주고요. 깔망만 깔고 난석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무기질 60%, 유기질 40%인 흙에다 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톱스 몸체가 상처 안 나게 조심하게 심어주면 됩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대충 심어주면 끝. 분갈이가 가장 쉽고요. 저는 복토는 잘 안 해줘요.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복토는 주로 안 해주고요. 복토를 해주면 미관상으로 참 좋아 보이긴 하죠. 이렇게 분갈이를 한 후 리톱스 물을 언제 주느냐,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저는 바로 주고 있습니다. 리톱스가 혹시라도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3일 뒤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물을 주겠습니다. 현재 6월이라서 저는 이렇게 차광을 했고요. 30% 정도 차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을 준 후에는 다시 한번 30% 정도 차광된 곳에서 물을 주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거나 한 달 정도 새로운 뿌리가 날 때까지 이곳에 보관을 합니다. 리톱스 물을 주실 때는 바닥 끝까지 다 젖도록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주로 저면 관수를 해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물을 주면 물이 차올 테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면 관수를 해줄 거고 한 3-4시간 정도 담가 두겠습니다.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잔뿌리가 풍부한 리톱스는 물과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잔뿌리는 리톱스의 생장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리톱스를 키우실 때는요, 잔뿌리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잔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무기질을 60%, 상토 40% 흙으로 리톱스를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키우실 때는 무기질 흙 70%, 상토 20%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리톱스의 분갈이 과정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